네, 안녕하세요. 박수 쳐주시고. 네, 오늘 물권법터입니까? 조건기한 했어요? 안 했죠? 네, 조건기한 몇 문제 풀게요. 자, 조건기한에서는 132페이지 문제 4번 보세요. 자,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4번. 자, 1번 조건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뭐 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149조 잘 읽으셔야 됩니다. 로쿠꺼 조문. 무슨 조문이요?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뭐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을 거예요. 그 조문을 낸 거고요. 자, 2번 보세요. 정지조건부 매매 계약. 이번 시험에 패스하면 이 아파트 줄게. 그죠? 또는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팔겠다. 자, 이때 장래 발생하는 거기 청구권이 있죠. 네? 이 청구권은 현재 청구권이 아니고 뭐예요? 장래 등기 청구권. 현재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 있죠. 정지조건부 매매계약해서 먼 훗날 성취가 되면 발생하는 장래 등기 청구권. 현재 시점에서 뭐 할다? 가등기. 그러니까 순위를 적어놓고 나중에 합격해서 뭐 하게 되면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가 뭐 한다? 거슬러 올라간다. 세 번째, 정지조건이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조건 법률행위는, 자,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해서 효력을 잃을까요? 147조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죠. 특약이 없다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고, 특약이 있다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네 번째, 조건이 선풍기 반한다. 불법 조건이죠. 그러면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 몽땅 다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란 얘기입니다. 불법 조건은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도 몽땅 무효. 자, 다섯 번째,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정한 것은 불확정 기한부다. 불확정 기한이 아니고 이건 뭐죠, 여러분들이? 이 조건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건 기간 약정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가죠? 약정 없으면? 기간 약정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네? 1번 해지다. 2번 해지 통고다. 선택하세요. 네? 해지입니까? 아니면 해지 통고입니까? 정답은 해지 통고. 임대차에서 해지하고 해지 통고 구별하십니다. 기간 약정 없으면 갑도 통고할 수 있고 누구도 을도 통고해서 일정 기간 지나야지 끝나는 겁니다. 자, 4번 하나 체킹해 두시고 자꾸 읽어 보시고요. 다음 넘기시고요. 134페이지에 문제 8번. 조건부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판례에 따르면 어음 보증. 자, 구별하십니다. 어음을 발행할 때는 요식행위죠. 무슨 행위요? 요식행위는 방식을 갖추면 즉각 효력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어음 그 자체는 조건 붙여서는 안 됩니다. 아셨어요? 단 그 어음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쓰겠다 하는 경우 있죠. 그 발행된 어음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쓰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죠? 상대방한테 절대 불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어음 보증에는 뭐 붙일 수 있다? 조건 붙여도 좋다. 끊어서 보십니다. 어음 자체에는 뭐 붙일 수 없지만 조건 붙이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어디다가 어음 보증에 조건 붙여도 거래 질서에 전혀 반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건도 법률행위 자유원칙상 허용된다. 자, 물건 처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건은 물건 양도성 성질에 반해서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조건 성취 전에도 조건부 권리를 뭐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 있죠. 자, 조건부 권리를 가등기 설정할 수는 없다.
방금 했었잖아요. 정지 조건, 매매 계약, 장래, 등청, 현재 시점 가등기할 수 있었다. 처분 상속, 보존, 보존에 가등기 붙일 수 있고요. 다음 네 번째,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 무효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성립은 조건이 뭐한 때? 성취된 때죠.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 무효, 손배는 조건이 언제? 성취한 때부터입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섯 번째,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한 경우 조건만 무효다? 다 무효죠. 불법 행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 조건 붙이는 것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뭐다? 전부 무효. 자, 우측에 9번 체킹하시고요.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부부관계의 종료를, 자 거기 부부 하지 마시고요. 부첩으로 고치세요. 부첩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요?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한 증여계약은 첩관계를 계속 뭐하자? 유지시키자는 뜻이죠. 일단 해제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다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갖고 싶으면 계속 뭐 하자는 얘기예요? 부첩관계 종료하지 말고 계속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조건 만자 때문에 틀렸고, 요즘 이렇게 만자 붙여내는 지문을 잘 안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 기간 정해서 채무 이행을 뭐하고?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뭐가 없을 때?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한다는 의사표시는 무효다? 자, 물어볼게요. 544조 이행지체가 되면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 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갖고 오면 그때 뭐야? 해지권이 발생해서 해제가 도달되지 끝나죠. 그 조문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법정 해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또 법정도 들어가니까 또 이것도 강행규정 아닌가? 법정 해지에 관한 규정 무슨 규정? 임의규정. 무슨 규정? 그러니까 어차피 지체에 빠졌어. 그럼 최고할 때 거기다 뭐 붙여도, 조건 붙여도 아무 관계가 없죠. 만약에 최고할 때 조건 붙이지 않으면 다시 또 별도로 해제를 의사표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해제하기 싫으면, 해제 의사표시 하기 싫으면 조건 붙여가지고 그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뭐 한다? 해제되는 것으로 알아라 라고 붙여보내는 것이 뭐다? 훨씬 편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 조건 성취가 미확정인 동안 의무자에 의해서 그 조건부 권리가 뭐가 됐을 때? 침해됐을 때 조건부 권리자는 그 의무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 있다. 네 번째, 조건 법률 조건이 확정된 이후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제외 가능하다. 조건이 확정된 이유가 아니고 뭐야?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조건부 권리 149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정상적인 조문에다가 그 조문을 자꾸 뭐하는 이렇게 비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서 강의 듣고 문제 풀면 잘 안 풀리죠? 안 풀리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서에 있는 건 전부 다 정상적인 문장이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거의 그 지문들을 뭐한 거야 이렇게 꽉은 거 아니야, 이렇게 비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가서 뭘 봐야 돼요? 요약시분 좀 적하고 기본서 있잖아요. 그 기본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집 풀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기본서 가서 몇 페이지인지 가서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모의고사를 봤다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각 지문이 그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계속 찾기만 하세요. 그럼 나중에 이해가 안 돼도 답은 맞힐 수 있어. 그 자꾸 못 찾는 거예요. 정상적인 문장을 자꾸 뭐 한다? 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허용된다 그러는데 여기 끝에 여기도 뭐야? 허용되지 않는다. 자꾸 바꾸는 거죠, 뭐다 문제집들은. 그래서 여기도 조건부 권리라는 것은 확정되기 이후에요, 이전이야?
확정 이전의 조건부 권리죠. 확정되면 조건부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유, 장난친 거고요. 다섯 번째는 매수인이 뭐 했어요, 지금?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뭐 하지 않냐면,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죠. 이 특약은 유효, 무효? 응? 왜 유효? 임의규정. 그러면 채권법에서는 어느 게 임의규정, 어느 게 강의규정 어떻게 구별하지? 응? 아니, 채권법은 주로 무슨 규정이 많아? 임의규정이 많은데 가끔 무슨 규정이 있어? 강행규정이 있어. 그럼 그 강행규정 아닌 것들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기억하시고, 물권법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아? 거꾸로 임의규정을 생각하고 나머지 건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 또 얘기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중도금 관련된 이야기는, 그러니까 체불에 관련된 이행지체, 이행불능 조문들은 전부 다 임의규정이에요. 무슨 규정? 자, 정상 코스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자, 중도금 안 주면 서로 변제기 아니고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코스에서 뭐 안 주게 되면, 중도금 안 주게 되면 이건 바로 뭐에 빠지는 거예요? 이행지체. 조문상 가면 어떻게 돼요? 지체는 뭐 해야 돼요? 최고 해야 되죠? 그래도 안 갖고 오면 응? 해제. 그럼 해제가 격지자 해제는 무슨 주의? 격지자 해제는 무슨 주의? 그래, 이 해제가 뭐가 돼야지? 도달이 돼야지 계약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도달해서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원상 회복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이 절차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뭘 주지 않으면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뭐 한다? 그냥 바로 무슨 해제? 자동 해제된다는 뭘 맺었다? 특약을 맺었다. 유효, 무효? 544조 이행지체에 관련된 이 조문은 무슨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이니까 이 조문과 달리 정해서 중도금 안 주면 뭐 최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뭐 된다? 자동 해제 특약은 뭐하다? 유효. 그래서 실제로 뭘 주지 않았다는 거야, 실제로. 실제로 이제 뭘 주지 않은 거야, 실제로 뭘 주지 않으면 뭐 안 주면, 중도금 안 주면 특약이 유효함으로 자동 해제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틀리다? 맞다, 그 얘기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있지. 중도금이 아니고 잔금일 때는 달라. 뭐일 때는? 네. 만약에 뭐 주지 않으면 무슨 해제 특약 맺었다? 자동 해제 특약은 뭐하다? 유효해요. 아셨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뭘 주지 않게 되면 잔금 안 주게 되면 이게 유효함으로 자동 해제된다 그러면 이 지문은 틀려요. 아셨어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 중도금 줄 때는 맨날 제가 매도인은 변제기가 아니고 을만 변제기죠? 무슨 관계 아니에요? 근데 잔금 줄 때는 매도인도 변제기고 누구도 을도 변제기잖아요.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면 잔금 안 줘도 아직 뭐가 아니야? 이행지체가 아니잖아. 여긴 뭘 안 주면 중도금 안 주는 순간 이지가 되죠. 여기는 뭐 주지 않아도 잔금을 주지 않아도 아직 뭐가 아니에요? 지가 아니잖아. 그래서 자동 해제된다는 얘기는 틀려요. 그럼 이걸 뭐로 가야 돼? 이행. 지체가 돼야지 자동 해제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지체가 되는 거야? 내 거 던져야지 뭐. 내 거 던지는 게 뭐예요?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해서 뭐에 빠뜨려야지?
지체 빠뜨려야지 자동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번에 5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9번, 5번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뭘까요? 뭘까요? 중도금이야, 중도금. 이게 만약에 뭐였더라면, 잔금이었다면 이 질문 틀린 거예요. 우리 맨날 듣는 중도금, 잔금이 또 차이가 있네, 그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제 들어가면 실권 약관이라는 타이틀이 있어. 무슨 약관? 실권 약관.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 특약도 유효, 잔금 안 줘도 자동 해제 특약은 유효. 똑같이 유효한 건 맞아요. 근데 중도금 안 주면 바로 뭐에 빠지니까, 지체에 빠지니까 자동 해제되는 게 맞는데, 잔금 해제 특약이 유효하더라도 잔금 안 줘도 아직 뭐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 해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께서 뭐 해야 돼요? 별도로 등기 서류를 뭐해서 제공해서 뭐에 빠뜨려야지? 지체에 빠뜨려야지 비로소 뭐가 된다? 자동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키워드가 뭐다? 중도금인지 아니면 뭐인지 잔금인지 꼭 기억할 것. 자, 136페이지 갑니다. 11번. 법률행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은 계산 문제네요. 기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임의기자, 이룰성자, 플러스죠. 정지 조건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요. 정지 발생하고 해제는 발생했다, 해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는 뭐예요?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무효가 났기 때문에 틀린 지문. 두 번째,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건 계산한 거 아닙니다. 이건 불법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이요? 부척관계 종료. 그 얘기예요. 부척관계 종료, 해제 조건. 어떻게 돼 그러면?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도 다 무효죠. 2번은 함정입니다. 세 번째, 조건 성취가 미정 걸리면 일반 규정에서 처분할 수 없다.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 네 번째 거,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플러스 마이너스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계산한 말은 마이너스는 뭐다? 그죠? 플러스죠. 자, 효력은 뭐 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운 사람은 절대 못 맞춰.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제로 외운 사람은 절대 다 못 쓴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억하기. 다섯 번째, 정지 조건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거슬러 올라갈까요? 그때부터일까요? 응? 그래서 147조하고 152조를 나중에 탁 비교해 보세요. 몇 조하고 몇 조요? 147조하고 몇 조하고 152조 비교하면 147조는 1항, 2항, 3항이 있어요. 152조는 1항, 2항밖에 없고 3항이 없어. 그 기한은 특약 맺어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조건만 특약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참고할게요. 10번에 5번 좀 설명드릴게요. 10번에 5번. 자, 10번에 5번 뭐 있습니까?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뭐가 없는 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여기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판례는 정지 조건이 아니고 형성권 이렇게 들어갑니다.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갑하고 을하고, 자, 알파라는 특약이 발생하면 기한, 이익을 뭐한다? 상실한다. 자,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그 날 다음 날부터 뭐가 붙을까? 뭐가 붙어요? 지연이자가 붙을까 안 붙을까? 기한 이익이 상실하게 되면 기한이 도래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뭐가 붙기 시작해요? 지연이자, 지체된단 말이에요. 자, 지연이자를 하루에 만약에 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다가 드디어 이제 뭐가 발생했다? 알파가 발생했습니다. 뭐가 발생했다고? 자, 알파가 발생한 다음에 나중에 채권자가 무슨 자가? 자, 갑이 채권을 갖고 있고 을이 채무 갖고 있습니다. 네, 갑이 기한 이익이 상실됐다라고 뭐요? 말을 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알파 발생하고 채권자가 주장을 하겠죠. 그죠? 자, 이때 자, 알파가 발생하면 갑에 뭐가 없어도 갑이 말을 하지 않아도 갑이 뭘 하지 않아도요. 채권자가 말을 하지 않아도 발생과 동시에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 자, 이 말이 맞으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붙기 시작해요? 지연이자가 붙겠지. 그래서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갑이 말할 때까지 20일이 걸렸어. 며칠이 걸렸다고? 20일이 걸렸어요. 그럼 요 사이에서 20일 곱하기 50만 원에서 얼마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얼마? 1000만 원 이자가 붙은 거 아니야 이게? 그죠? 붙겠지? 근데 알파가 발생했을 때 기한이익 상실되는 게 아니고 갑이 말을 해야지. 갑이 뭘 해야 되지? 갑이 말을 해야. 갑이 상실되는 말을 해야지 비로소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언제부터 지연이자가 붙어요? 말을 해야지 이때부터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주장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야. 그치? 누구의 주장? 채무자 을은 여기다 이렇게 주장하겠지. 채무자 을은 여기가 맞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래야지 뭐가 안 붙어? 근데 또 욕심 많은 채권자는 또 뭐라고 그래요? 채권은 뭐래요? 야, 내가 뭐 하지 않아도 특약을 왜 달았어? 특약을 왜 달았어? 특약 단 이유는 뭐다? 내가 뭐 하지 않아도 말을 하지 않아도 뭐가 된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거야. 이렇게 채권자는 여기를 주장하겠죠. 그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각자 얘기했을 때 그게 틀린 말이에요? 맞은 말이에요? 아니, 살다 보면 여러분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없어? 이 세상에 어떤 말도 틀린 말이 없어요. 각자 자기 주장은 옳아야 틀려요. 옳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싸움 붙으면 이 판단을 누군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러니까 판사는 양쪽 얘기 들어보니까 얘 얘기도 뭐하고 얘 얘기도 맞고 이 얘기도 뭐한 거 맞잖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판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약자 편 들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으면 이왕이면 누구 편 들어주는 게 좋아. 있는 놈들이야 여기 1000만 원 이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없는 사람들은 이 돈이 엄청나게 뭐한 돈이야. 큰 돈이잖아요. 그 또 기한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추정해? 응?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아니, 무슨 말입니다, 앞에. 그럼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 맞아요? 네? 맞긴 뭐가 맞아? 추정이야.
몇 번 당해야 돼. 그래서 여기 맞춰놓으면 여기를 또 건드리고 여기 맞추면 또 여기 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계속 토시 가지고 장난치지. 토시 가지고. 그러면 토시를 극복한 사람은 그게 더 쉬운 거야. 거기에 토시 휘둘리니까 짜증나서 그렇지, 그걸 이해한 사람들은 별거, 진짜 그건 하급 문제야. 토시 가지고 장난치는 건 그게 무슨 문제야, 그게. 문제는 그 내용을 모았느냐. 그걸 제대로 이해했는가 못했는가.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해 못하고도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배움의 길은 거기로 끝난 거야. 그냥 돈 벌고 거기로 끝나는 거라고. 근데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계속 뭐 할 것이다. 그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뭡니까? 분쟁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될지 나름대로 자꾸 뭐 한다. 자료도 모으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한 사람이 나중에 뭐 한다?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우격 따지면 돈 돼, 안 돼? 안 돼. 또 요즘 여러분들 부동산 자꾸 이렇게 좁니까? 이렇게 막 풀어놓습니까? 요즘 뭐라고 그래? 부동산 민주화? 지금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뭘 찬다고요? 예? 뭐? 일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또 여기로 또 갱신되면 몇 년이야? 또 한 번 4년? 그럼 중개업주 뭐 먹고 살라고? 아니, 이 거래가 2년마다 이사를 가야지 중개하면서 수수도 챙기고 이삿짐도 할 거 아니에요. 또 오직 뭐 마치 잡겠다고. 집값 잡겠다는 그 목표 하나로 하다 보니까 다른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뭐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개업자들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 때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합격하면 이제 풀릴까 안 풀릴까 이제? 풀리겠지. 준비해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입장이 좋다, 여기서는? 누구 편 들어줘야 된다? 채무자 편을 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길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성취가 되면 바로 상실이 되면 이게 무슨 조건이고,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기한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고, 여긴 말을 해야지 상실되죠? 에? 이때 쓰는 말이지 형성권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권적? 그래서 밑에 해설 하나 정도는 읽어두세요. 기출 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자, 특약 발생하자마자 상실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말을 해야지 상실되는가?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채무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채권자가 말을 해야지 상실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걸 뭐라 한다?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 그 밑에 해설을 끝까지 한번 좀 읽어보라고.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지 조건 상실 특약이 아니고 뭐다? 말을 해야 상실된다. 그게 뭐예요? 형성권적. 그러니까 취소권은 청구권의 형성권이야. 취소권. 아니, 취소할 수 있어도 말을 해야 취소가 되는 거 아니야? 해제도 어떻게 해제도 말을 해야 해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에다 건자 붙이고 해제에다 건자 붙이면 그게 전부 다 무슨 권이야? 형성권. 형성권은 뭐예요?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10번에 5번 하나 체킹해 두세요. 그래서 발생하자마자 상실되는 것보다는 채권자가 뭘 해야지? 말을 해야지 상실된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네, 138페이지 하나만 더 풀고 물권법 가볼까요? 자, 13번 가보세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 특약. 자, 그러면 그
할부 매매하실 때 할부금을 다 줘야지 뭐가 되는 거야? 비로소 내게 되는 거예요. 할부금 내기 전까지는 내가 갖고 있지만 내 거 아닙니다. 수익권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조건이 아니고 해제 조건이 아니고 뭐다? 정지 조건. 할부금을 다 내야지 비로소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소유권 유보되어 있다는 것. 해제 조건이 아니고 뭐다? 정지 조건. 자, 두 번째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니죠? 조문의 추정.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은 맞는 얘기고, 세 번째, 조건부 권리는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 일반 규정에서 뭐로 할 수 있다? 149조 로쿠꺼 조문.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조문들은 답으로 나왔을 때 답 맞힐 때가 가장 편합니다. 머리 쓸 것도 없고요. 3번 맞고요. 네 번째,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 내용 자체가 불법, 선풍기 무효일 때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아니죠.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 몽땅 다 무효. 다섯 번째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심리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조건 성취된 것으로 본다 해야지 논리가 맞지 않을까? 네, 조건 기한 한 문제짜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건 기한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물권법 가볼게요. 142페이지. 네, 1번이 물권 무슨 주의? 법정주의. 이 물권 법정주의 반대말이 뭐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야. 무슨 원칙이요? 네, 그래서 그 1번 보시면은 약정으로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창설할 수가 없죠. 내용도 강제합니다. 2번은 물권법에 있어서는 채권법과 달리 계약자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겠죠? 세 번째, 물권 법정주의는 공시의 원칙 관철을 위해서 필요하죠? 등기와 연관된 물권법은 공시와 연관되어 있고요. 네 번째, 물권법은 법정주의 때문에 사적 자치가 제한되고 무슨 법 규칙을 띈다? 그러면 가끔 임의 규정도 있다는 얘기네. 그렇지 않을까요? 물권법이 다 무슨 규정은 아니에요. 대부분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지. 가끔 무슨 규정도 있다? 임의 규정도 있다. 채권은 계약법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은데? 임의 규정이 많은데 가끔 뭐도 많다? 가끔 임의 강행법규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통째로 기억하세요. 자, 이 편은 등기와 연관이 많으니까 이 편은 대부분 뭐가 많다? 대부분 뭐가 많다? 강행 규정. 강행법규. 이 강행법규는 총칙에서 뭐와 연결되어 있었죠? 강행법규는 능능, 단통, 착사, 확가, 적법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편 채권은 계약 자유가 원칙이 있으니까 대부분 무슨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 많죠. 그래서 물권은 전형 물권을 갖고 놀아야 되지 무슨 물권은 놀면 안 된다. 비전형 물권 만들면 안 되겠지. 자, 3편 채권은 전형 계약도 있고 무슨 계약도 있어요.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전형 물권은 몇 개이고? 8개이고 전형 계약은 15개요. 8위로. 근데 무슨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 비전형 물권 만들면 안 되지. 그죠? 자, 그러면 대부분 강행 중이란 말은 가끔 뭐도 있다는 얘기일까? 가끔 임의 규정이 있다는 얘기고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다는 것은 가끔 뭐가 있다는 걸까? 강행 규정도 있다는 얘기죠. 뒤집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끔 강행 법규를 찾아보게 되면 자, 술을 먹을 때 1차만 먹어야 돼? 2차까지 먹어야 돼요? 네? 2차까지 먹어요? 술을 2차까지 먹게 되면 그 다음날 공부하는데 헤매요? 안 헤매요? 헤매죠? 이게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야. 그래서 계속 쪼아대는 거야. 왜를 술 2차까지 먹으니 그 다음에 공부하는 헤매고 2차도 맨날 뭐하고 있어요? 2차도 지금 헤매고 있잖아. 여기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러면 말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가지고 계속 여기다 붙일 거예요. 이는 뭐냐면 이기연체. 뭐라고요? 이기연체가 되면 해지할 수 있죠. 그죠? 차는 차, 임, 증감, 청구권. 해는 뭘까? 기간 약정 없는 경우 해지 통고. 아까 슬쩍 나온 적 있었죠? 매는 뭘까? 매수 청구권. 지상물도 있고 부속물도 있죠. 이게 무슨 규정? 네, 이렇게 하고서 돌려치는 거야. 완벽한 아니지만 그래야지 시험장에 답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나머지 건 무슨 규정? 임의 규정으로 하자. 예? 그러니까 아까 법정 해제는 무슨 규정? 왜? 아니 여기 없잖아. 2차 헤매 없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덕지자 계약의 성립 시기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쪼아대니까 신경이 나니까 이 충청도 사투리 배워봅시다. 무슨 뭐요? 충청도 사투리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뭐라 하면 충청도 저요. 상관 마요. 지나 사라지. 스토리 만들어 온 거야 지금. 전이 뭘까? 뭐 얘기를 해. 네, 전세권 뭐예요? 양도, 금지, 특약은 뭐하다? 유효. 저는 뭘까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무슨 범위? 목적물 범위가 뭐가 있을까요? 부합물에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부합된 물건 효력이 미치죠? 종물에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이거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 없으면 효력이 미치는데 달리 정해서 미치지 않도록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네, 유치권 배제 특약. 무슨 특약? 배제 특약 뭐하다? 유효. 더 멋있게 할까요? 임대차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 들어가면 유익비 포기 특약이야. 무슨 특약? 유익비 포기 특약하면 그 밑에 깔린 유치권도 포기하는 거예요. 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종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상 복구 들어간 유익비 상환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 원상 복구라는 단어가 없을 때 유익비는 뭐가 가능하지만 유치권이 가능하지만 무슨 복구 들어가면? 그러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비용 상환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유를 대세요. 2차 헤매 없으니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문들 전부 다 털어내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은 뭘까? 상린관계. 무슨 관계? 상린관계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관이 나왔습니다. 관. 무슨 법지? 관습 법지 배제 특약. 유효 무효? 유효죠? 관습 법지는 동일 소유, 한쪽 처분, 철거 특약 없을 때 관습 법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건물 철거한다는 뭘 맺으면?
특약 맺으면 행사할 수 없지. 또 관습 법지가 인정되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로 돌려버릴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뭐를 포기하고? 관습 법지를 토지 사용권을 관습 법지를 포기하고 임대차로 바꿀 수 있잖아요. 단 조심할 것, 저당권 관련 법률 법지 배제 특약은 무효야.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으면 뭐가 예견돼 있다? 법지가 예견돼 있는데 저당권 설정하면서 법지 포기 특약은 무효야. 법정시장권 종류가 두 가지야. 무슨 법지랑? 관습 법지랑 법률 법지. 관. 지 하나밖에 남았네. 지가 뭐야? 지상권 하면 큰일 나지. 지, 여권, 무슨 배제? 수반, 배제, 특약 뭐하다? 유효. 주된 유혹지, 처분시, 종된 지역권은 보통 수반하지만 수반 배제 특약은 뭐하다? 유효.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문제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저는 계속 떠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무슨 규정? 그렇게 가면 되잖아. 이랬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가 지상권이야. 뭐라고?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나머지 건 유효네. 응? 털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기억하세요. 3편 채권에서 자꾸 뭐 한다고? 2차 헤맨다고 자꾸 쪼야 되니까 이쪽에 물권법에 뭐라고 해요? 전, 저유, 상관, 마유, 지나, 잘하지. 그래 딱 기억하세요. 자, 1번에 5번 부동산의 질권 설정하는 당사자 약정도 유효하다. 동산에다가 질권 설정하는 것이지 부동산에다가는 질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문보다는 이게 낫지. 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내용을 정하면 무효가 되겠죠. 저당권은 반드시 뭐로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에 설정하잖아. 부동산. 아시겠어요? 자, 1번은 몇 번? 5번. 자, 2번 발표하시고요. 자,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온천수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그 뒷부분 있죠. 상린관계상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한 권리에 해당한다. 공용수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2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 소유권에 주는 관습법상 물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해서만 매수인법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됐다.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인정된다. X. 제가 관습법지는 아까 어떻게 했었죠? 동일 소유 한쪽 처분. 여긴 양쪽 처분했죠? 토지 건물을 몽땅 샀는데 토지만 등기하고 건물 등기 안 했잖아. 그럼 건물 소유자는 아직도 여전히 갑이죠? 이 갑이 건물 사용 의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 인정할 필요가 없다? 관습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 법률 법지든 관습 법지든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응? 지금 풀어야 되나? 나중에 문제 나와서 풀어야 모르겠는데 일단 풀게요. 하여튼 법지가 인정되지 않는 거. 뭐가 안 되는 거? 이 말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공동으로 나대지 마라. 뭐라고요? 미쳐버리겠네. 환장하겠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 뭐라고요?
하여튼 가서 답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첫 번째가 뭐다? 공동으로 뭐하라? 나대지 마라. 이건 두 가지예요. 공동 저당, 동일 소유, 법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멸실 신축되면 뭐가 되면?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 하나, 건물의 저당권 두 개가 있었는데 멸실 신축되면 어떻게 돼? 건물 저당권 날라가지. 균형이 깨졌지. 그래서 뭐가 없다? 법지 없다. 다음,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면 아무것도 없었지. 뭘 인정하지 않는다? 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는 뭘까? 거기. 하여튼 단어가 시작되는 미등기 건물 나오면 뭐하는 몰라 하여튼. 미등기 건물, 토지 건물 몽땅 팔았는데 토지만 등기, 건물 등기 안 했지. 건물 소유자한테 뭐 인정할 필요 없어. 관습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다. 미. 환장할 때 환은 뭘까? 환매, 환지, 처분.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앞으로. 이해서 맞춰도 좋고 뭐요? 외워서 맞춰도 좋잖아요. 그 미등기 있죠. 무슨 등기요? 관습 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해도 토지 건물 다르죠. 그럼 법률 법지도 없겠네. 몇 번 지문? 3번 지문. 자, 네 번째.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 공동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이용권 인정해요? 안 합니다. 다섯 번째, 도로고 개선 장기간 걸쳐 일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것에서 관습법상 통행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2번 잘 기억해 두세요. 관습법상 물권 관련된 이야기 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 지문 중에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자 4번에 5번 지문 봅시다. 논리 문제입니다.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보증금에 대하여 선순위 저당권보다도 우선한다. 이 논리가 맞습니까? 대항력 갖춰도 저당권 뒤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중간에 낀 임차인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대항 요건 가지고는 배당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까지 갖춰야 돼요? 확정 일자가 있다면 1번 저당권 받고 나서 임차인이 확정 일자 받고 그 다음에 후가 들어가겠죠. 어쨌든 선보다 먼저 우선한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죠. 자, 4번에서는 3번 하나 체킹해 두세요. 이것저것 갖다 모아놨어요. 가등기된 권리를 후에 본등기했습니다. 가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건과 우열이 정해지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등기에서 순위 적어놓고 나중에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가 뭐예요? 가등기한 대로 소급하죠? 단 물건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그때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번 가볼게요. 물건 변동 설명 틀린 거. 자, 4번 체킹하시고요. 소유권 보전 등기란 말 나왔습니다. 무슨 등기요? 보전 등기는 처음 하는 등기죠. 등기 명의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되므로 요건 맞죠? 소유권이 보존됐다는 사실은 추정이 됩니다. 근데 보전 등기 명의자가 보전 등기하기 이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서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보전 등기 추정력은 인정된다. 도대체 뭔 소리일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신축은 자동 취득이에요? 등기 취득이에요? 응? 자동이죠? 근데 이렇게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매해서 넘기려면 자기 이름 앞으로 뭐 해서 보전, 등기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다 무슨 등기해야 돼요? 이전 등기. 자, 그런데 똑같이 매매를 했는데 갑이 보전 등기를 하지 않고 혹시 사신 분이 가서 무슨 등기를 했다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신 분이 뭐 했다? 보전 등기 했다 이야기예요. 그랬더니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현 명의자는 얘로부터 뭐 했다고? 부동산은 뭐 했다고? 양수했다고 주장하죠. 근데 또 갑은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양도 사실은 뭐 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간단해요. 여기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전 등기에서 이전 등기할 때 이 매매는 기재가 돼야 안 돼? 등기부에. 아니, 이전 등기하면 기재가 돼 안 돼? 이전 등기 기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부에 매매가 뭐가 돼 있으면 기재가 돼 있으니까 이 매매는 정상으로 추정되겠지.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지금 다툼이 있게 되면 입증은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을의 원인이 추정되니까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그러니까 갑이 입증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 보전 등기할 때는 이 매매가 등기부에 기재가 될까 안 될까? 기재가 될 리가 없지. 처음 하는 건데. 그러면 기재가 안 됐으니까 뭐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갑하고 을하고 다툼이 있으면 이게 추정이 안 되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이 입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몇 번 지문이? 4번 지문이. 그래서 보전 등기 추정력은 뭐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아요. 요게 공시법에서는 앞대가리 생략 등기. 그 모두 생략 등기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보전 등기해서 정상으로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데 산 사람이 만약에 뭐 했다면 보전 등기했다면 이 양도 사실은 뭐가 되지 않는다. 추정이 안 돼. 왜?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몇 번 지문? 4번 지문. 그러니까 정상 코스 이전 등기는 매매가 기재가 되니까 추정이 된다. 근데 보전 등기했을 때 그 권리 변동 사실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이 안 됩니다. 이게 중간 생략 보존 등기. 이 사람 등기를 생략하고 왔으니까 뭐다? 보존. 네? 중간 생략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또는 뭐라고? 멋있게 모두 생략 등기. 그렇게 표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4번 보충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